네, 우리 6.25 전쟁과 남북 군단의 고착화 단원인데요. 수많은 전쟁 중에 한국사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 중에 국토가 나뉘어서 싸운 전쟁은 6.25가 유일하다 이런 설명이 있죠. 그리고 대규모의 외국 군대가 가담했다는 점 굉장히 슬픈 일이고 정말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죠. 그래서 전쟁의 배경과 과정, 결과까지 볼 건데요.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에치슨 라인입니다. 에치슨은 사람 이름이고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설정했던 방어선인데 이 에치슨 라인 설정이 직접적인 6.25 전쟁의 어떤 그 계기가 됐죠.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정치적 상황도 있었고요. 우선 배경을 살펴보면 이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38도선 부근에서 38도선은 우리 미군과 소련군이 임시로 설정했던 경계선인데 임시국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200회가 넘는 교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군사적인 긴장감이 우리 6.25 전쟁이 이제 1950년부터 53년까지인데 이 50년의 군사적 긴장감이 이미 매우 높은 상태였고, 그리고 지리산 일대, 지리산은 여수 순천 사건 이후 여기 가담했었던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숨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좌익 무장활동이란 얘기는 당시 남한에 있었던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무력 시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었던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적인 문제로 인식되기도 했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정권의 실제 주체였던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전쟁을 준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소련도 이에 맞춰서 무기를 지원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광복 직전에 우리 공부했었던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부대가 김일성과 함께 정권을 수립하면서 북한군으로 편입하면서 북한의 전력이 강화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소련은 김일성이 세운 남한 침략 계획을 승인했고, 그리고 만약에 남한의 미군 측이 참전을 하게 되면, 남한 측의 미군이 참전하게 되면 중국 또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방금 지도에서 살펴봤듯이 미국의 국무부 장관 이름을 딴 에치슨 선언이 발표됐고, 내용은 뭐였냐면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제외된 그 지역을 보시면 여기 대만이 제외됐고요. 그 다음에 남한이 제외됐어요. 선생님 뭐에서 제외된 건가요? 미군이 책임지는 범위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남한과 대만이 제외된 거예요. 그러면 미군이 들어오지 않겠다는 얘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면전이 발생을 하게 됐고, 북한은 6월 25일에 전쟁 발생 후 6월 29일이 되면 서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낙동강 지역까지 내려와요. 당시 이것이 국제적으로 침략이다라고 판단을 한 유엔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차 대전으로 확대되지 않게끔 하려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이승만 정부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군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에게 넘깁니다. 이게 지금도 회복이 안 된 상태죠. 그리고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우린 역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서울을 되찾고, 그리고 순식간에 압록강 부근까지 진출하게 돼요. 이걸 제지하기 위해 이번엔 중국군이 참전하고 하면서 4단계에서 이미 우리가 국제전으로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영화와 영상 보여드릴 거지만 일단 남침 단계가 굉장히 단기간에 진행됐어요. 그쵸? 1950년 6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한 게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이게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라서
요 직후 일사 후퇴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1950년 6월부터 1951년 1월까지 한 13개월 동안에 다 일어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 51년부터 53년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2년 6개월 동안은 전선이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교착 상태라고 해요. 달라붙었다라는 뜻입니다. 38도선 부근에서 이동이 없었고, 그리고 전쟁의 어떤 결판이 나지 않는, 사람만 계속 죽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53년이 되면서 전쟁 이제 멈추자 라는 제안을 소련이 먼저 했고, 지금 힘이 비슷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51년 7월에 이 제안이 된 다음 휴전선이 설정되고, 그리고 포로를 어떻게 교환을 해야 할지라는 문제들 때문에 북한군에 잡힌 남한 군인이 있고 남한 사람들한테 잡힌 북한군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서 갈등을 촉발했고, 회담이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사람은 계속 죽어갔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2년이 경과하면서 정전협정이 체결이 된 것이 1953년 7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날짜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승만은 마음대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북한 군인들을 풀어줘 버렸어요. 북한하고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났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쉬면 안 된다라는 휴전 반대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국론 분열의 어떤 양상이 되겠죠. 그리고 주요 이제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 주요 내용은, 휴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38도선과 다른 국경선이죠. 그래서 국경선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남한군도 북한군도 들어가지 않는, 무장을 하지 않는 비무장지대가 설치됩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립국감시위원단은 마찬가지로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제3국 출신 인물들로 구성이 된,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냐면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포로 교환은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다른다. 자유의사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죠. 이승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쟁 멈추지 말자는 입장이었고요. 메가더 같은 경우에도 전쟁 멈추지 말자라는 입장이었으나 이제 당시에 소련과 중국과 북한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휴전이 체결이 됐죠. 자, 전쟁은 엄청난 상처를 우리에게 남기게 됐는데, 사람들 죽은 건 물론 공장, 학교 이런 시설들 파괴됐고요. 이산가족 발생했고요. 극심한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어떤 마찰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적대감이 높아지게 됐는데, 각각 남한과 북한 모두 독재 권력이 강화돼서 당시 이걸 본인들의 어떤 권력 유지에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단 체제가 더욱더 강해지고 고착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들어오게 됐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해졌죠. 그리고 북한과 일본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본은 어떤 2차 대전에서 전범국가 이후 전범국가였던 위치에서 반공국가로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되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련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 학살 문제도 있었죠. 이런 6.25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내전적인 성격과 국제전적인 성격이 모두 드러나고 사상 대립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극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전개 과정은 우리가 시기별로 한번 살펴보시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 한번 찾아서 적어보시면 되겠어요.